예, 오늘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내란몰이 특검이 급당황했다. 암초가 나타났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오늘 이 특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계속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상황, 오늘 진전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최동석이고 하나는 조국인데, 최동석의 막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제외하고 다른 좌파 정치인들에게 인물평을 하는데, 품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촌철살인일 수도 있죠. 아주 딱딱 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최동석의 말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죠. 최근에 이재명이 임명을 했는데 매일매일 몇 건씩 새로운 막말 내용들이, 이제 좌파에서는 좀 막말이라고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칭송 빼고는 기담아 들을 만한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새로 나온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부류다. 일단 문재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문재인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 역사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발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 문재인과 같은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종인에 대해서도 그냥 어르신이며 거의 말은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아. 나이가 80이 넘어서 지식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리고 이 말도 했습니다. 최동석이 나이 70이 넘으면은 공직에는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인사혁신처장 임명되기 바로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으면은 공직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폄훼 발언인데, 어르신 폄훼 발언인데, 그런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본인이 지금 195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70이 됐죠. 본인이 70이 됐는데 그 전에 나이 70이 넘으면 공직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본인은 왜 이재명이 자기를 막 우상화해 준다고 해서 자기에게 아부한다고 해서 인사혁신처장 자리를 맡기니까 덥석 받았죠. 덥석 받은. 그러니까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한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최동석이 김어준을 공격을 했습니다. 김어준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멋대로 행동을 한다. 김어준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자, 김어준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말 듣고. 아마 최동석이 지금 이재명이 계속 해임을 시키지 않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은 이 말이 알려져서 해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어준을 건드렸기 때문에. 거의 뭐 이재명급, 아니 이재명도 굽신하는 그 김어준이죠. 좌파 진영에서 상왕처럼 돼 있는 김어준을 건드렸다. 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어준을 건드려서 이 좌파 진영 안에서 이재명도 꼼짝 못하고 대선 때 계속 불려나가서 방송에 출연을 하고 했던 그 김어준,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대회를 대표 경선을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김어준이 지원하는 정청래,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 이렇게까지 위상이 올라가 있는 김어준을 공격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최동석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새로 또 계속 드러납니다. 이재명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 이재명의 리더십은 선천적인 천재성으로 나타났다.
당시 당대표 때 지금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조국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전 종교계 여러 곳에서 막 조국을 사면을 해야 된다고 이재명에게 막 편지를 쓰는 일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럴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쪽에서 조국 쪽에서 뭔가 구명 로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인맥을 동원을 해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이재명에게 좀 편지 좀 써달라 이런 로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종교계, 불교계, 기독교계, 천주교 전부 다 지금 이재명에게 뭐 편지를 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 조국의 그 파렴치한 범죄 그 범죄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뭐 본인이 민주화 투쟁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 그 가짜 그 입시 서류 뭐 표창장 뭐 교수 연구실에 앉아서 표창장 어려붙고 뭐 그런 일로 해서 또 국가 권력을 남용을 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걸로 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독립투사를 대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뭔가 기획돼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동안에는 민주당 안에서 정성호처럼 이렇게 친명 쪽에서 조국을 사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는 그 민주당 주류 쪽에서 별다른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문 쪽에서 친문재인 쪽에서 두 사람이 조국 사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국과 이 문재인은 한 통속이죠. 같이 나중에 이재명이 지금 사면을 끓이는 가장 큰 이유가 조국을 내보내면은 조국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커지면서 또 특히 문재인하고 밀접한 관계니까는 문재인과 같이 친문 세력하고 좌파 진영 안에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은 본인이 위치가 좁아들기 때문에 지금 특사를 끓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친문 쪽에서 두 사람이 이 조국 특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한 사람은 고민정, 문재인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죠. 고민정이 조국을 면회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조국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막 조국 찬양을 하는 글을 막 씁니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말까지 씁니다. 전에 이재명이 했던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저기 문재인이 했던 말이죠. 바로 고민정이 대변인을 지낸 문재인이 했던 말입니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자, 그 말을 다시 하면서 조국을 석방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또 한 사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또 최근 들어서 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3대가 고통을 받았던 건 기억이 없다. 법을 위반했으면 실제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데 조국은 3대가 말살,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 아니었나 하면서 사면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거짓말입니다. 3대라고 하는데 조국, 정경심, 그다음에 조민이죠. 그 위에 조국의 어머니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국의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웅동학원 그때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게 허지부지 돼서 지금 그대로 자기들이 이사장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속인 거죠. 그런데 무슨 3대가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조국을 옹호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친명 쪽에서 이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친문이 갑자기 막 조국을 석방을 시켜야 된다 하니까는 석방되면은 이재명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박찬대하고 정청래도 조국 사면에 대해서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이 친명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친문 쪽에 그렇게 또 경고를 내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국이 이 사면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쪽이든지 좌파가 분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내란몰이 그 특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김건희 특검이 어제 10시에 그 내란 지금 세계의 특검이 움직이고 있죠. 뭐 경쟁적으로 막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구속시킨 상태죠. 그리고 구속시킨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내란 특검이 아니고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어제 10시까지 오라고 했다가 지금 건강상의 문제, 뭐 실명 위기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 못하니까는 오늘 10시에 오라고 했는데 또 거기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도대체 공수처에서 하죠. 이 조은석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서 하죠. 김건희 특검에서 하죠. 또 나중에 최상병 특검에서도 또 할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완전히 포위를 해서 정말 그 진실을 캐고 싶으면은 이렇게 안 합니다. 조율을 하죠. 서로 조율을 해서 뭐 방문 조사를 하든지 예우를 갖춰서 하는 건데, 이게 아니고 서로 각 특검들끼리 막 구속을 시키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지금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다툼. 뭔가 실적을 내놔서 이재명에게 어떤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지 공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가 목적은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뭐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 저번에는 한번 기각을 했었죠.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은 이제 특검 쪽에서 서울구치소로 가서 영장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수용실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걸 물리력으로 강제로 뭐 끄집어내 가지고 뭐 사지를 들고 나온다 뭐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죠. 이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하는 것은 내란몰이의 한 전형적인 지금 방식이 되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 쪽에서 어제 제가 실명 위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치의로부터 실명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소견서를 뭐 제출을 하겠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특검이 막 몰아치는데도 너무 경쟁적으로 하니까는 부분적으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이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해주는 상황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 또 판사들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막 박찬대도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하다가 아예 TF를 또 만들었습니다. TF 명칭이 이겁니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특위. 그러니까 3대 특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권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특검 활동을. 이게 지금 특검 활동을 독립성을 보장을 해도 뭐 할 텐데 자기들 지원을 하겠다. 뭐 모자란 거 있어? 그러니까는 이 보수 우파 정권을 괴멸시키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대신 다 해줄게 국회에서. 그런 그 특위를 지금 발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특위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내일 특위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간다. 이게 첫 일정입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찾아가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면담을 한다. 급박을 하러 가는 거죠. 급박을 하러 가는 거. 지금 만약에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 교도관들이 이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 교도관들이 신병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뭐 그 특검팀에 그렇게 할 텐데 그때도 그랬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책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내일은 아예 그 찾아가서 급박을 하러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세 개의 특검이 여기저기 막 쑤시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 외에 뚜렷한 이 실적 같은 것을 아직은 낸 적이 없죠. 거기다가 이 뭐 내란 특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죄로 하기 위해서 그 김용대 도른작전 사령관을 그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지만은 그것이 기각이 됐고 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 일이 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그 특검을 채찍질을 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도와준다는 의미로 출범을 시킨 게 바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입니다. 정당이 정치권에서 특검의 활동을 보조를 하겠다고 이 특별위원회를 띄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특검의 목적이 뭔지 다 드러나는 거죠. 바로 정치적 목적이죠. 자기들이 이제 그걸 공공연하게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수우파 세력 괴멸을 위해서 이 특검을 띄웠다. 자기들이 법 만들어 가지고 다 띄웠는데 그걸 이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기들 성에 차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지원해 줄 테니까 더 세게 그 몰아붙여. 그 특별위원회를 띄운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그러니까 특위 출범식을 했는데 김건희 내란 해병대원 특검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민적 감시와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원을 강화하겠다. 무슨 지원을 하죠? 정치권에서 막 압박하고 협박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 찾아가 가지고 왜 윤석열을 끌어내지 않느냐?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그거 하겠다는 거죠. 국민적 감시와 지원이 아니고 민주당의 감시죠. 민주당 감시.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감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그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특위 총괄위원장은 전현희 특검 수사에 전현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검 수사에 정치 탄압이라는 거짓 프레임까지 씌워서 방해하려는 모양새다. 정당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저희 특위가 앞장서서 대응하겠다. 왜 정치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들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자백을 하면서 실토를 하면서 정치 보복이 아니다. 완전히 눈 가리고 앙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이죠. 여기 뭐 전현희, 김병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 46명으로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이 46명이 검사 120명, 세계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 나가 있죠. 120명의 검사가 지금 우파 진영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기 위해서 막 뒤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현역 국회의원급이 40명 이상이 지원팀을 만든 겁니다. 지원팀을. 또 무슨 뭐 제보센터를 만들고 공익제보자 보호센터도 만든다. 제보센터 만든다. 제보 이거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쪽에서 걸핏하면 제보를 받았다. 대선 때 이재명에 대해서 신변 위협이 있는 제보를 받았다. 무슨 뭐 러시아제 뭐 총기가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방탄복을 입고 뭐 방탄 유리를 치고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죠. 다 제보가 들어왔다. 여기서 또 제보센터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왔다. 하면서 또 막 몰아쳐서 그걸 특검에게 수사를 하라고 던지고 그런 형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암초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특검 급당한 암초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는 헛발질하는 수사 너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속도를 내다 보니까는 헛발질하는 수사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특히 최상병 특검에서 큰 딜레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최상병 특검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거는 임성건 해병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용산에서 했다는 그게 이제 핵심 줄거리죠. 그런데 임성건이 안규백 지금 국방부 장관이 돼 있는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안규백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최상병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뭐 이철규 의원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 교회 원로 목사들도 압수수색을 막 했죠. 그런데 안교백 건에 대해서는 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안교백하고 임성건이 강주의 서석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죠. 그리고 안교백은 국회 국방위원을 오래 했고 국방위원장까지 했고 그다음에 임성건 사단장은 군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였다. 그런데 그때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기록을 경찰이 이첩했다가 다시 회수한 그날 두 사람이 14분 동안을 통화를 했다. 자, 그러면 구명 로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누구라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날 그 시점에 했을까? 그러면 당연히 안규백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국방부 장관이 돼 있죠. 국방부 장관이라도 지금 다른데 형평을 맞추려면 압수수색을 다 해야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민단체가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하고 이명현 특별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제 고발했는데 오늘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를 수사를 해라. 왜 특검이 이 우파 진영만 이렇게 딱 해서 막 하고 하다가 좌파 진영에서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 왜 그건 수사를 안 하느냐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안규백 장관이 2023년 8월에 임성건 전 해병대 1사단장하고 14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다. 당시 임성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을 정치권 인사들에게 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저기 막 했겠죠. 구명 로비를 했다면은. 그러면서 자기의 강주 서숙고등학교 선배고 국회 국방위원으로 오래 있고 국방위원장을 했던 안규백에게 14분을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강주 서숙고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사선의원의 지휘에서 장시간 통화를 했다. 임성건으로부터 구명 부탁을 받아 수사에 개입하거나 위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경로설에서 시작이 됐죠. 경로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로한 게 왜 임성건 그러니까 그 최수원 상병이 그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건데 그렇다고 사단장에게까지 하면은 이게 앞으로 부대 지휘를 어떻게 소신껏 하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경로를 했다. 그런데 경로를 한 이유가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줄거리인데 그렇다면은 그 로비 중에는 그 용산을 향한 로비뿐이 아니고 민주당을 향한 로비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이 정황을 놓고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수사를 하라고 특검에 촉구를 하는데 특검이 안 하니까는 검찰에 특검을 고발을 한 겁니다. 대검에 고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이것도 같이 수사를 하면은 뭐 조금이나마 정치 수사라는 데서 좀 벗어나겠지만 이거 그대로 묵살을 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정치 수사고 표적 수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암초가 내란머리 특검 앞에 큰 게 등장을 했습니다.